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구FC 대 제주유나이티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대구는 3위로 상위 스플릿에 나서며 제주는 승격 첫해 상위 스플릿으로 왔습니다. 대구는 3위지만 마냥 묻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스플릿 라운드도 갈라지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에 패배를 했습니다. 홈경기에서 관중들이 들어왔기에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임했는데 최영인 키퍼의 실책성 실점 이후에 팀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부상을 안고 있던 선수들이 대거 돌아왔고 지난 경기를 빠진 정승원도 이 경기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강원을 잡고 FA컵 결승에 오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곳입니다. 다음으로 제주는 승격 첫해 상위 스플릿을 넣으며 목표를 달성을 하였으며 이제는 3위 안에 들어가 아침 출전을 노리고 남은 경기를 임합니다. 2위 그룹과 거리를 벌린 주민규가 리그 18호 골과 함께 득점 1위를 질주 중이기도 합니다.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 제르소의 재기 넘치는 플레이도 팀에게는 큰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창민과 안현범 정우재 등은 막강 3선을 가동을 하며 팀의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끌었으며 이동률은 U23 팀 자출로 결장을 합니다. 제주는 최근 4경기 연속 2골 이상을 터뜨리는 등 필요한 골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구도 홈팬들 앞에서 공격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며 승리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대구입니다. 정승원의 복귀로 인해서 세징야와 에드가의 삼각 편대가 가동될 텐데 제주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K리그에서 가장 제공권 장악에 강점이 있는 에드가는 김우규와 정은 등 높이가 낮은 제주 최종 수비 라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마스와 박한빈 등 볼 소유의 강점이 있는 대구 중원의 분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승리에 있어서는 대구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대구 리그에서는 3위로 승무 무패승 리그 3위로 올 시즌 전반적으로는 선전세가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리그에서의 최근의 페이스는 다소 아쉽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 이 두 곳에 있어서 대구 지난 리그 3경기 무승 후 이전까지 리그 3연승 흐름을 달렸음을 감안을 한다면 분명 아쉬운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 3경기 단 1득점으로 특유의 공세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추세로 다만 주포 세징야가 온전한 컨디션을 회복을 하며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홈 2점을 잡고 더욱 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주를 상대로는 지난 맞대결 2연승으로 6경기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기에 안정감이 더합니다. 이 축구팀은 이미 몇 3선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수비 핵심 자원 정태욱 공격의 핵 세징야의 복귀로 전력 무게감을 상당 수준 끌어올린 구도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팀은 리그에서는 4위로 패승 승무 리그 4위로 이들 역시나 올 시즌 전반적인 선전세가 확연한 구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어진 리그 8경기 5승 2무 1패의 좋은 성적으로 강한 저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뚜렷한 공세가 눈에 띄는 곳입니다.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 홈 원정 관계없이 지난 7경기 중 단 한 경기를 제외를 한 6경기에서 모두 경기당 최소 2득점 이상을 성공을 시켰으며 주포 주민규의 놀라운 득점 감각은 언제든 기대를 해봐도 좋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올 시즌 뚜렷한 원정 수비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안정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대구FC 이미 파이널 A를 일찍이 확정을 한 상황에서 직전 라운드 수원 삼성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으로 불안이 가중되며 게다가 지난 주중 FA컵 일정을 치렀습니다. 물론 강원을 꺾으며 결승을 진출했다는 점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현재 시부진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체력 부담은 상당합니다. 상대가 작정을 하고 많이 뛰는 경기를 구사를 하면 수비 배우를 형성하는데 애를 먹을게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윗선의 화력은 여전한데 세징야가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를 하고 있고 라마스가 직전 경기에서 드디어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며 퍼포먼스를 올렸습니다. 결장자는 조진우, 김우석, 이윤호, 서경주, 이용래, 정승원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이 팀은 상대팀과 비교를 해보게 되었을 때 흐름이 좋은 곳입니다. 지난 리그 8경기에서 단 1패에 그쳤으며 직전의 경기에서도 극적인 페널티킥 득점으로 스스로 파이널 A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이곳은 원정 수비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올 시즌 홈 16경기에서 24실점을 내준 반면에 원정 17경기에서 16실점에 그쳤습니다.
작정을 하고 수비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덕분이며 게다가 이번 라운드를 기점으로 하여서 주전 센터백 권한진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맞대결의 전적으로 최근에 5차례 맞대결에서 3무 2패를 거두면서 승리가 없습니다. 상대 조직적인 수비에 공격이 묶이며 고전을 한 경우도 잦았습니다. 다득점 생산에 있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FC 제주유나이티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광주FC 대 강원FC 축구와 관련하여서 광주는 지난 라운드 승리로 강등권 탈출의 신호탄을 쏘았으며 강원은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는 수원FC를 원정에서 잡고 9일권에 승점 5점 차로 추격을 하였으며 몰수패 이후 길었던 연패를 끊었는데 엄원상과 이균, 인지성 등 2선 자원들이 모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외인 공격수 없이 경기에 임하고 있기에 마무리에 고전했는데 빛나는 결정력으로 큰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직 최하위지만 5경기가 남았기에 잔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원은 서울전을 패하며 더 달아날 순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국영을 주전에서 제외를 하며 김동현과 서민우의 3선 조합을 가동을 했는데 서울의 거친 중원 압박에 고전을 하였고 수비진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이후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광주FC, 강원FC 부상자도 모두 돌아온 상황이고 이정혁과 류이치, 김대원 등 최전방에서 해결할 선수들도 있습니다. 승점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광주팀인데 이찬동과 한희웅의 3선 조합이 가동될 텐데 강원 상대로도 중원 경합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베다노프와 임창우 등 강원 측면 자원이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자주 하게 엄지성과 엄원상이 뒷공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단 강원도 승점이 간절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광주도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광주FC 리그에서는 13위로 패패패패승 지난 라운드 수원FC 전에서 3대1 대승을 따내며 5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곳은 윗선의 화력이 좋은데 허율이 큰 덩치로 일선에서 상대를 묶고 있고 엄원상 엄지성 조합이 빠른 돌파로 배후 공간을 점유합니다. 결정력 또한 갖춘 자원들이기 때문에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험로가 점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홈에서 수비 제어도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리그 원정 17경기 중에서 25실점을 내준 반면에 홈에서 16경기에서 18실점으로 선방했습니다. 결장자는 이한샘, 정현우, 조나탄 선수입니다. 광주FC, 강원FC 리그에서는 11호 승무 승패패. 이 팀은 상대팀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근소의 전력 우위를 갖추고 있는 곳으로 하지만 맞대결의 전적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없고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겹쳐버린 곳입니다. 이 축구팀은 상당히 고전할 일정으로 후방 라인 불안이 큰 곳입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공세에 있어서도 쉽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반복을 하며 게다가 주중 FA컵 일정에 따라서 체력 부담도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력 자원들을 대거 활용을 한 상황에서 건실한 공격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으로 남고 1득점 생산에 있어서도 높게 쳐준 점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구팀 리그 12용 리로 현재 최하위를 장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직전의 경기에서 까다로운 수원을 상대로 하여서 3대1로 승리를 하였고 분위기를 회복을 하였지만 여전하게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FC, 강원FC 이전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면 리그에서는 5연패로 특히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점 추이에 있어서는 잡힐 여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홈 이점을 완전하게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하게 패배율은 44%에 달하는 높은 수치인데 원정에서보다는 확연히 나은 기록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대응세가 증가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최근에 끌어올린 공세와 겹쳐서 좋은 효과를 낼 만한 대목입니다. 다수의 주축의 자원들이 대거 복귀를 이룬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몇 주축의 자원들의 이탈과 더불어서 최근에 저조한 경기력에 대한 페이스로 인해서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형세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팀 리그에서는 11호 하위권에 처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근래 리그 5번의 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을 하는 등에 있어서 상당하게 좋은 회복 횟수름을 달리긴 하였지만 최근에 서울 상대로 홈에서 1대4 참패를 당한 곳입니다. FA컵 대구팀을 상대로 무득점 패배로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아버린 구도로 특히나 홈에서도 저조한 흐름이 두드러진 상황 속에서 원정에서는 이미 63%에 달하는 매우 높은 패배율을 기록을 해왔다는 점이 더욱더 불안한 요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 시즌에 있어서 10골을 합작을 한 주포 고무열 조재환 선수의 복귀 시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원정 공격에 대한 대응력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주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말 푹 쉬시고 아무 일 없이 마무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광주FC, 강원FC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꼭 다른 경기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먹기 쉬운 설명으로 모든 궁금증에 있어서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